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병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의 정확한 정의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 또한 앞으로 다가올 4세대 실손의료비는 어떻게 변할 예정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 실손의료비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시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환자님 실비 있으세요? 실비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가 바로 이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이 실손의료비 보험의 정확한 정의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손해보온 의료비, 즉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보다는 이 민간인이 개인으로 경영하는 보험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방법 또한 다르고요. 운영 주체 기간 또한 다릅니다. 과연 이 실비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건강보험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저희 나라 국민이라면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으시겠지만 간혹 제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돼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연체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께서 엄청 난해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살펴주셔야 하고요.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공단 부담분이 있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원비를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에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거를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급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비급여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꼭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정 비급여라고 돼 있어요. 법정 비급여라는 것은 선택진료비. 자,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흔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속이 쓰리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 저 속이 쓰리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의 권유이기 때문에 선택일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 방법일까요? 네, 의사 선생님의 진료 방법이죠. 근데 반대로 그냥 병원에 가서 이러신 고객님들이 있으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 속이 쓰린데 위내시경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해주세요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치료인데 그냥 환자인 내가 가서 이런 검사를 해달라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선택 진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진료비인 비급여로 빠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비급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병원 가시기 전에는 가까운 가입하신 설계사나 자사고객센터로 꼭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급병실료 차액이 있습니다. 이 상급병실료 차액은 흔히 보험 설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문재인 케어, 이것이 바로 상급병실 지원이 굉장히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4인실 기준으로 그냥 평범하게 입원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고 근데 1인실, 2인실밖에 없는 경우가 하다했죠. 그러면 나는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크지만 그것을 납부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상급병실료 차액은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뭐 그런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MRI 촬영이 있습니다. 병원에 흔히 뭐 뼈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엑스레이 검사고요.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봤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는 게 이 MRI 촬영이신데요. 이 MRI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루 통원이나 입원을 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여기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11일 정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200만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4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건강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정도의 병원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실손의료비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크게 어떠한 실비가 이렇게 해서 좋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분 중에 4분은 꼭 가입하셨을 이 실손의료비가 어떤 식으로 변해 갔는지를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그리고 통원 하루하루 병원을 다녀오시는 거죠. 통원 치료를 하셨을 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셨는데요. 저는 항상 고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면 고객님께서 좋기는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한데 그 고객님은 해지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있으시겠죠. 왜냐? 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점 이 심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손해율이겠지만 몸이 한번 아파버리면 진단을 받아버리면 내가 좀 저렴한 실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실 텐데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비싼 보험료인데도 불구하고 내시고 있는 게 요 1세대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2세대 실손의료비로 넘어가시는데요. 09년 8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게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여기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은 변화한 게 조금 있습니다. 크게 변화는 하지 않았고요.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90% 보상, 통원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병원 등급별 공제 후에 보상으로 바뀌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1세대보다 보장을 좀 적게 해주지만 보험료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보험료 차이? 이 보험료 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A라는 상품을 두고요. 100명이라는 고객이 가입을 했는데 이 100명이란 고객이 계속 유지를 해주면 그 손해율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되는데 이 고객들은 2세대, 3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남은 고객님들께서 그 손해율을 똑같이 분배를 받아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갱신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에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느끼시게끔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세대입니다. 3세대. 이 3세대에서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특약으로 물리치료, 그리고 MRI 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수액치료죠. 이것이 완전 분리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통원치료가 최소 30회부터 많게는 180회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
검사 그리고 수액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도가 생겼죠. 한도와 횟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일상생활이나 이제 뭐 돈을 이제 나가셔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 근육 자체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이 근육이 소모가 되면 제일 처음으로 아픈 부위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몸의 중심, 허리입니다. 허리. 예.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보통 고객님들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아프네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물리치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물리치료를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5,000원 공제, 2세대는 병원 등급별 공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셨었어요. 하지만 3세대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고 한도가 생기고 그리고 보상 방법에서 큰 차이점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요 30%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10회에서 많게는 30회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한 번 받을 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30회를 받았다고 하면 총 3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1세대나 2세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만 공제를 한 뒤에 남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이 3세대로 바뀌고 나서는 30%,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0만 원에서 30%면 3만 원이겠죠. 그러면 30회를 하면 90만 원이라는 내 돈이 나가게 돼요. 예. 이 90만 원이라는 돈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리치료는 보장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기 전에 이 병원비가 맞는 건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뭐 어느 치료는 대충 뭐 어느 정도 하더라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MRI 검사와 MRA 검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 검사나 뭐 비슷한 건데요. 이건 또한 입통원 보장 한도를 합산해서 300만 원까지. 예, 자기 부담금은 똑같이 아쉽게도 30%입니다. 예, 30%를 공제한 뒤에 병원비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급여 주사료죠. 비급여 주사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수액입니다. 수액. 예,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 5만 원에서 많게는 뭐 18만 원, 2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걸로 맞으실래요?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부담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거 놔주세요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틀립니다. 예, 30%에 대한 보험 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걸로 받고 싶어도 그냥 뭐 요 정도 선에서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예, 그냥 뭐 보험회사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30% 빼고 보장해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손해율입니다, 손해율.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 고객 100명 중에 10%가 이 보험 손해율을 5, 60%를 차지한대요. 5, 60%. 예,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그러니까 90명은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요 정도 아픈 거 이런 거 가지고 병원을 가냐 하는데 이 10명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검사하고 치료받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하는 수 없이 이 세 가지의 비급여 특약을 분리를 시킨 거죠. 예, 그래서 3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험사의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4세대 실손의료비. 예,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면 제일 고민도 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픈데 전환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좋으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처음부터 제가 나누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완전한 분리가 됩니다. 완전한 분리. 예. 3세대까지는